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요즘 제가 울티 영상을 많이 안 올렸죠. 이번 연도 7월 달만 하더라도 울티가 신이니 혁신이니 혁명이니 이렇게 영상을 올리다가 제가 갑자기 뭐 판다고 하고부터 어마어마한 악플이 달리고부터 울티에 대한 영상을 안 올리고 있었습니다. 신이라고 해놓고서는 도망갔냐? 전혀 도망간 건 아니고요. 울티라는 주제로 슈드 영상을 수백 개 찍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매일매일 종목이 바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매일 추적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울티 분배금, 일드메스 분배금으로 성장자산 모아가는 프로젝트를 매달 한 번씩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니면 만약에 울티가 안 좋은 성과가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저번에 제가 판 것처럼 뭔가 저희 포트폴리오 변화가 있을 때 그때 한 번씩 소식을 찾아드리고 있거든요. 커버트콜에 필요한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 영상을 정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울티 영상을 보고 구독하신 분들은 울티에 대한 정보가 왜 없지, 왜 안 올리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커버트콜 관련 영상은 제가 재생 목록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도움될 만한 내용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만 보셔도 됩니다. 매일 새로운 주제로 만들 수 있는 투자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울티랑 슈드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표 아시죠? 제가 매주 주말마다 울티가 주 분배금을 전환 이후의 성과를 제 게시글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특히 울티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 매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슈드 보이죠? 슈드를 비교하는 이유가 우리는 시장을 좀 트렌드 맞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슈드는 구식 1세대 ETF고, 저는 앰플리파이, 배당 성장 플러스 시장을 따라가는 테크까지 포함된 이 디보 커버드콜 ETF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이 표는 포트폴리오 변화가 필요할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영상 올릴 때는 울티가 고점이었어요. 막 6.2불에서 6.4불. 현재 울티 주가가 5.5불 정도 되는데, 그때 기준에서 물린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물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럼 그때 기준으로 성과를 비교해야 되지 않냐 해서 그것도 요즘에 3주 전부터 추가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전인데 그 후에는 새우 기준을 올리고 있습니다. 9월 28일 기준에서는 성과가 부진했어요. 갑자기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지금 회복하고 좀 안정적으로 좀 유지 중이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에서는 또 그렇게 나쁘지 않는 성과를 보여주고, 만약에 다시 이런 경우가 온다면 저는 1년 이상 투자를 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토탈 수익률 기준으로 손해가 보지 않게끔만 관리하시는 분 기준에서는 이런 거 보시고 바로바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했을 때 빨리 일부 현금화하고 시장 분위기 좋아질 때 또 넣어주고 이렇게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밑에는 ISA 계좌에서 장기 투자로 하기 좋은 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세 종목만 하고 있는데, 타이거, 밑에 탑, 타겟 커버트콜은 성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시장이 한 번 더 충격이 온다면 여기 금액을 좀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 슈드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번에 한 번 더 얘기를 했는데, 슈드 섹터가 안 좋아요. 에너지주가 트럼프 정책이 안 맞고 앞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유가가 좀 튀면서,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저는 그래서 에너지주가 좀 괜찮은 종목들, 저는 엑슨모빌 혹은 쉐브론 정도 스윙 투자 정도로 생각만 하고 있지, 이렇게 오래 장투할 생각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브로드컴이 퇴출이 됐었죠. 슈드가 작년에. 한 번 더 퇴출될 수 있는 종목이 몇 개가 있습니다. 홈디포 하고요, 그 다음에 에브비입니다.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에브비입니다. 에브비 차트를 보시면 진짜 많이 올라갔죠. 신고가 뚫고 가고 있죠. 파란색 선이 주가, 초록색 선이 배당률, 여기가 배당금입니다. 배당금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배당률이 우하향하고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배당률이 3%가 깨지고 2% 아래로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브로드컴이 배당률이 우하향하면서 한 요 정도 때 1%대에서 퇴출되었어요. 그러면 에버비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한다면 편출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홈디포입니다. 홈디포 역시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배당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홈디포 주가는 2%대예요.
홈디포가 주가가 여기서 20-30% 더 올라가게 된다면 얘는 1.5% 정도의 배당률을 유지하면서 브로드컴하고 비슷한 위치로 갑니다. 여기 홈디포가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또 보고 있잖아요. 슈더 투자자분들께서는 죄송하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계속 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항상 제한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울티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해 드릴게요. 울티는 결국에 시장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현재 이렇게 두 번의 시장이 하락이 있었습니다. 울티도 같이 빠졌어요. 여기 구간에는 시장이 다시 반등했지만 회복이 늦은 구간이 있었어요. 이때는 펀드 매니저의 실수 아니면 실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유 종목만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시장을 올라가면 울티 주가는 보통 올라가기보다는 버틴다. 여기도 올라가는 구간에는 좀 버티면서 올라간다. 근데 시장이 충격 오고 난 다음에 올라가기는 어렵다. 올라가려면 여기처럼 계속 올라가줘야 이 울티 주가가 그 위에서 계속 놀게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진적으로 계속 우하향하는 거는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에 얕은 조정장이 왔었잖아요. 그 조정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울티는 충격이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3%짜리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마이너스 5에서 10%짜리 오면 꽤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장이 단기간에 15에서 20% 올라간다면 울티 주가가 떨어진 거에서 회복은 하지만은 전 고점을 뚫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거를 알고 투자를 하는 거랑 모르고 투자하는 거랑 다르겠죠. 커브드콜 초고배당 ETF를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시장 외를 보면 울티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여기 갈 거라고 믿고는 있지만은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점진적으로 또 배당 하나 맞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시장 충격이 오면 또 때려지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반복적인 패턴은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울티 매니저가 노력을 하더라도 이 울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에 인컴이 목적이에요. 주가가 올라가는 건 덤으로 좋은 거고 인컴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울티의 장점은 바로 이거예요. 주가 대비 분배율이 일정하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야 한다 라기보다는 현재 주가에서 버텨야 한다. 최대한 오래 5월 14일 기준에서 7월 30일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잘 버텼죠. 이렇게 오래 버텨야 한다. 떨어지더라도 이 구간에서 오래 버티면 된다 입니다. 어쨌든 분배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개별 1드메스, 미스티, 코니, 테슬리처럼 아니면 엔비디처럼 요번에 얼마나 줄까? 요번에 일부 줘야지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주가 대비 예측이 가능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장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1드메스 단톡방에서 올려주셨는데 미성년자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할 수 없다 보니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좀 마음이 아파요. 미스틱 코니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굉장히 실패 확률이 높은 많은 공부를 해도 실패하기 높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 해서 만약에 주위에 미성년자라든지 첫 진입하시는 분들이 그냥 미스틱 좋다 하더라 미스틱 코니 좋다 하더라 코니 이렇게 먼저 하기보다는 울티, YMAX, YMAX 이 정도만 먼저 해보고 그게 안정감이 크거든요. 그런 다음에 차트를 보고 개별 차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투자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는 투자가 너무 어려워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울티를 밖에 안 하고 있는 이유도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울티를 일부러 좀 팔았다고 얘기를 하기도 애매합니다. 원래 금액을 돌아갔지만 초고배당 ETF에서는 아직까지 울티만 하는 ETF는 없습니다. 그나마 만약에 조정장이 오면 추가로 담거나 아니면 울티의 비중을 줄여서 더블페이 정도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더블페이도 상승장에는 좋지만 만약에 횡보를 하거나 하락장에는 분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얘도 안정적인 분배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상승장에는 주가도 같이 올라가니까 차익 실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전략적이기 때문에 전략적 ETF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울티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점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울티 매니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성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장 분위기를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스닥을 차트를 보면 선이 많은데 제 기준에서는 충격이 온다면 5%
정도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학습이 되어서 분할 매수를 잘합니다. 현금 많으신 분들 많고 저점 매수를 대기하신 분들 많아요. 마이너스 10% 정도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충격 오려면 정말 큰 악재가 좀 한번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악재라고 생각하는 거는 채권 금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금리를 많이 낮춰버리면 채권 수익률이 좋아지면서 단기간으로 자금이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주식시장이나 위험자산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언제든지 5%에서 10%까지 열어두고 분할 매수로, 울티도 한 방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울티 가격이 5.5불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한번 충격이라는 게 올 거예요. 충격이 오면 과거 패턴을 굳이 따져보면 6에서 5.5까지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7%, 한 5% 떨어졌잖아요. 그럼 얘도 지금 고점이 어디서 생성될지 모르겠지만 상승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뭐 한 5.5에서 5% 정도 떨어지면 그때 울티를 한번 1차를 담아보거나, 아니면 지금 한번 담아보고 여기도 한번 담아보고 5불이 깨졌을 때 한 담아보고 한 3번 정도 분할 매수하고 나머지는 TR 수익률로 보유 단계로 가는 게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ETF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슨 ETF가 좋다, 수익률이 좋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ETF가 나에게 맞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지만 자영업 하는 것보다는 울티가 낫다. 이번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